안녕하세요. 맥킨의 재투자 클럽입니다. HLB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HLB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닉 관련해서도 간암 1차 치료에 입질을 재확인한다는 유창훈 교수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와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위험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죠. 이 5월달 현장 실사 결과 여부가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소식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5% 하락한 63,600원 음봉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더블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듯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컬컴이 좀 급락을 하면서 3%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도 0.71% 빠졌는데요.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1%, 2% 빠졌습니다만 다 이제 일단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 장중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의 국민 이제 AI 관련되는 초과 세수 관련되는 이야기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되는 발언들이 섞이면서 어제 500포인트 정도의 어떤 변동선을 보였고 오늘도 갭 하락하는 모습을 나름 이제 코스피는 좀 극복하는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0.67%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3조가 넘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1조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과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는 조금 상승세 흐름을 보였고 있고요. 오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2배 정도, 코스닥에서도 한 절반 정도 더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지금 조정하는 흐름들을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반도체 자동차 쪽 흐름이 나오면서 오일선에서 견조한 양봉 흐름으로 코스닥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엄청난 기사량이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이노베이션만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오늘은 이노베이션도 갭업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자, 본주인 HLB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박스권 지지 확인을 나름 이제 며칠 동안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가가 55,700원. 그 다음에 어제도 55,000원 지지를 받았다가 오늘은 55,000원도 지지를 깨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지지 흐름을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이전에 박스권 상단인 55,000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하향된 박스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55,000원에서 46,500원, 예전에 이제 11월 달부터 갔던 그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보다는 확인하는 심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차트상에는 나타나 버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마지노선은 제가 6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3월 달에 이제 현장 실사 기대감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안 나왔고요.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차트까지 동반하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돌파를 못하면서 이노베이션의 어떤 끌고 갔던 흐름들이 이노베이션이 거래 중지 병합 때문에 거래 중지가 되면서 같이 빠졌고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돌파를 못하면서 그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흘러내렸죠. 그래서 62,000원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55,000원 구간에서도 여전히 강하지 못하면서 몸통 중심의 연봉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위험 상태의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7월 23일까지 본다면 지금 2달도 안 남았거든요. 2달도 안 남았는데 기대감을 반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주가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회사가 이 포럼을 하는 이틀 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사 중에서 대부분은 베리스모에 관련되는 장기적인 어떤 전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의 가장 중요한 단기적으로는 리보세랑과 캄넬리주맙의 간암 허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빅파마, 그 다음에 7월 23일까지 결정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현장 실사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사가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가는지, 왜냐면 가면은 항서제약은 알고 통상 2주간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는 NAI인지 뭐 폼 483이 나오는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뭐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수롭지가 않은 그 가격대가 아니고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위험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되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더 밑단과 뭐 이제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움직이는 패턴으로 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지금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정확한 발표라든지 항서제약의 발표라든지 이게 나와야 이 부분들을 돌릴 수 있고,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오늘 다시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이제 뭐 보시더라도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 뭐 공매도가 매도를 세게 쳐버리죠. 공매도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세게 치고 있고, 단타 정도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창구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사실은 1월 달에는 기간 중심으로 매수했다가 클래스2 지정받으면서 기관들 매수는 그 뒤에는 지금 거의 없죠. 그나마 이제 2월 달부터 외국계만 꾸준히 조금 이제 사주고 있다가 이 돌파를 못하면서 최근에는 좀 외국인들도 뭐 매수를 하더라도 돌파는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열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4%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기사 하나 좀 꼭지를 한번 따보면, 사실 이제 기사에 사실 이제 워딩이 항서제약의 현장 실사 관련되는 이야기가 뭐 김태환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관련되는 기사는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 엇박자긴 바라보는 게 먼발치에 대한 이야기들만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실망감이 공매도를 또 자극하면서 수급이 좀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간암 1차 치료 입지 제약인 뭐 흉선 상피종 2차 치료 가능성 입증인데, 내용을 보면요, 1차 치료제의 임상성 위상을 뭐 제약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성 흉성 상피종,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그 여기죠, 그 에즈모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구두 발표에 나왔던 내용을 뭐 다시 한번 뭐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카레스 310에서 기존 1차 치료 약제 대비해서 항혈관 신생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베제팔2를 타켓으로 하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차별점. 이게 뭐냐면 그 경구용 알약으로 그 들어가는 거하고 이걸 항체 치료제로 했을 때에 그 좀 조절 가능한 능력들이 좀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로 한다면 일정량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구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용량 조절이 뭐 줄인다든지 뭐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흉선 상피종 관련해서 이 암의 어떤 종양 크기가 주는 뭐 ORR과 DCR 관련되는 부분의 수치가 그 뭐 관찰 기간이나 전체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임상 데이터가 좀 유의미하게 좀 낮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간암 관련해서 전문이라고 볼 수 있는 유창훈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이번에 포럼에 참석해서 설명을 했고, 안명주 종양내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애전물 때 상도 받은 그 여의사 중에서는 뭐 글로벌하게 좀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창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바이엘의 소라페닙부터 해서 에자일 뭐 렘바티닙이라든지 로슈의 이제 병용,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병용 관련해서 다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코멘트가 그동안에 쭉 했던 분의 이야기니까 좀 의미가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카레스 310 관련해서 임상적 의미를 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교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임핀지하고 임지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CTLA4를 타켓으로 하는 게 부작용이 세기 때문에 스트라이드 요법은 강한 걸 한 번만 더 때리고요. 약한 것을 지속적으로 때려서 5년 생존율이 높게 만든 게 이제 스트라이드의 요법 중에 장점입니다. 요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고, 아테졸리주맙과 이제 베바시주맙은 로슈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캄넬주맙, 리보세나닙, 그 다음에 이제 에자일 렘바티납과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키투르다까지 이제 결합한 뭐 그런 어떤 그 치료제를 뭐 비교를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게 아니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서로 간에 대조군을 대비해서 좀 뭐 참조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중 면역 항암제 하는 게 있고,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렇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끼리 하게 되었을 때는 발현이 일단 넣습니다. 그러니까 종양 크기를 빨리 줄여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표적 치료제를 섞어가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는 장기 생존율이 좀 늘어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와 면역제를 섞어서 하는 것은 종양 크기를 빠르게 줄여야 되는 환자군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약제별로 환자 특성에 따라서 치료 옵션을 해야 되는 게 이 간암에서는 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바시주맙은 주사제 기반이다 보니까요, 또 이 감량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감량했을 때는 효과가 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용량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뭐 이 손실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고용량 이제 아바스틴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출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신생혈관 억제제의 어떤 부작용에 뭐 수족 증후군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백뇨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베제프라고 하는 게 다시 혈관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베제프가 있어야 그 혈액 같은 경우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신장에서는 원활하게 신장 기능이 안 돼서 단백뇨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몸 끝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원활하게 피가 못 가게 되면 수족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여러 임상을 통해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은 전신 치료제로서 이 간세포암의 마지막 단계뿐만 아니라 이 말기, 중기, 초기, 그 다음에 이제 국소요법인 색전술 요런 데까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조반투라든지 네오 어조반투까지 보조요법까지 확장해서 이 간암의 어떤 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경쟁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아바스틴하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색전술하고 이제 했을 때 좀 이제 효과가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에자일 렘바티닙하고
키트루드하고 이제 색전수를 했을 때 OS 개선의 입증에 뭐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실패 사례가 계속 있는 겁니다. 흉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임상 이상으로 이게 36명이 입원했는데 ORR과 DCR이 35%, 85% 나왔는데요. 아직 이제 추적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OS 값이라든지 PFS 값은 중간 값을 나오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6명이면 뭐 18명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추적기간 데이터가 3.7개월이다. 그러면 7개월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뭐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PFS 값과 OS 값은 이런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종양 크게 커진다든지 사망하는 이벤트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이 데이터가 성숙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관 신성을 막게 되면 고혈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장 쪽 때문에 단백뇨가 생기고 모세혈관 때문에 수족 증후군이 대부분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흉선 관련되는 부분은 지난해에 뭐 알려졌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진양곤 회장의 이제 기사들도 어제 오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제목은 굉장히 화려해요. 성공의 DNA, 혁신의 연속, 멈추지 않는 도전. 장기적인 흐름들은 나름 이제 회사가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 자금 지원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뭔가 하렴점정을 할 수 있는 상업화 관련되는 강력한 의지가 이번 이제 포럼이라든지 발표에는 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7월달이다 이거보다는 현장 실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뉘앙스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회사가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정감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인 하룡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결과치가 7월달 이내에 나올지 그 단초를 알 수 있는 결국 현장 실사인데, 현장 실사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무리 뒤져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항서제약이 처리하는 겁니다만, 파트너십을 동원하고 김태한 회장도 이전에 뭐 다녀가기도 했고, 정말 이제 5월달이 중요한 달이라고 인식된다라고 하면 기사의 양에 비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노베이션 빼고 나면 지금 많이 없다는 것이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늘 거래량은 160만 주고 이 연봉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연봉이 지금 떴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5월달이 7월 승인의 항방을 결정한다. 사실상 7월달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월달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NAI가 뜨느냐 안 뜨느냐, 또 한 번에 뭐 폼 483이 뜬다라고 하면 남은 시간 대비해서는 이 수정할 시간이 거의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이 정말 중요한데 주가는 좀 안타까운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거래 현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